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예측하기 어려운, 때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급변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믿었던, 심지어 생존의 뿌리이자 절대적인 형제국이라고 여겼던 존재가 하룻밤 사이에 돌연 배신자로 돌변한다면 그 충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배신의 그림자가 한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을 만들었다면 말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북한의 역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한 국가의 흥망성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었던 동맹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면서 겪어야 했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생존 투쟁의 기록이며 그 과정에서 현재 북한의 모습을 결정지은 충격적인 변화의 시작점을 목격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북한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의 급작스러운 노선 변경이 북한 사회 전반에 미친 치명적인 충격, 그리고 그로 인한 처절한 생존을 위한 변화의 역사를 추적해볼 예정입니다. 1950년대 중반, 6.25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 북한은 문자 그대로 잿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산업시설은 거의 전부 파괴되어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풍경이었죠. 이때 북한의 손을 잡아준 것은 다름 아닌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북한 재건의 절대적인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웃 국가에 막대한 경제 원조와 선진 기술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마치 메마른 대지에 생명수를 공급하듯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은 폐허 속 북한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고 재기에 굳건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소련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북한 땅을 밟았고 그들의 지도 아래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공장들은 다시 굉음을 내며 활기차게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소와 제철소, 화학공장 등 핵심 산업 기반 시설들이 소련의 설계와 기술로 건설되었고 농업 기술 혁신은 물론 의료 및 교육 시스템까지 소련식 모델이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소련의 정교한 계획 경제 체제를 그대로 본떠 발전했고 사회 시스템 또한 소련의 영향을 받아 매우 체계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면면에는 소련의 그림자가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 소련은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선 마치 영원히 함께할 운명 공동체와도 같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생존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주의 이상을 함께 실현해 나갈 영원한 형제국으로 인식되었죠. 평양의 거리는 소련식의 웅장한 건축물들로 채워졌고 대동강 위에는 여유로운 유람선이 오갔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하고 안정된 사회의 모습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소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라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소련 지도부와 굳건한 유대감을 과시하며 서로를 형제라 칭하고 수시로 교류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에 뿌리를 내린 작은 식물처럼 북한은 소련이라는 든든한 배경 속에 평화롭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과 체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구상은 소련과의 굳건한 유대감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견고해 보였던 관계가 과연 어떤 균열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변화의 서막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북한은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뿌리를 내린 작은 식물처럼 평화롭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그들의 삶과 체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구상은 소련과의 굳건한 유대감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절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견고해 보였던 관계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마치 거대한 빙하가 서서히 녹아내리듯 소련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등장은 소련의 앞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혼란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죠.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과 글라스노스트, 즉 개방이라는 이름 아래 소련 사회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민족주의의 불꽃은 곳곳에서 타오르며
과거에 견고했던 연방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소련의 변화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에도 그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고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순간은 전 세계의 냉전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소련을 절대적인 형이자 스승으로 여겼던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모든 상황이 그야말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악몽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의 조짐들을 애써 외면하려 했고 주민들에게는 외부의 소식을 철저히 차단하며 내부 단속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불안감은 마치 안개처럼 스며들어 북한 지도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를 감지했을 때의 혼란스러움이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1990년 9월 30일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발표된 충격적인 소식은 북한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소련이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었다는 발표였죠. 북한에게 있어 이는 단순한 외교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책임지고 사회주의 이상을 함께 실현해 나갈 영원한 형제국으로 믿었던 소련의 배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악수를 나누는 사진은 북한 지도부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을 테죠. 이 소식을 접한 북한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외무성 성명은 격앙된 어조로 소련을 맹비난했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북한은 순식간에 고립된 듯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타격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련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지속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이는 북한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인 한방이 되었습니다. 값싼 석유와 원자재를 공급받던 혜택은 사라지고 북한 무역항에는 더 이상 소련 유조선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죠. 공장들은 텅 비어가고 생산 라인은 멈춰 섰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북한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믿었던 동맹국의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은 북한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례 없는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망연자실함과 함께 이제는 홀로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북한에게 닥친 위기는 단순히 믿었던 동맹국 하나를 잃은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국가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치명적이고도 거대한 강타였죠. 과거 소련으로부터 값싼 석유와 필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유지되던 시절은 이제는 마치 아득한 옛 꿈처럼 멀어져 버렸습니다. 북한의 주요 무역항에는 더 이상 소련 유조선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수많은 현지 지도와 군부대 시찰을 통해 흔들리는 체제의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심을 붙잡고 외부의 위협에 맞서 내부의 힘을 한데 모으려는 절박한 노력이었죠. 마치 횃불을 든 군중이 어둠 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듯 북한 사회는 지도자의 강렬한 구호 아래 강제로라도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이 거대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북한 지도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굳건히 지키고 외부의 강력한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위할 마지막이자 궁극적인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찾아낸 해답은 바로 핵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제재와 맹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생존을 위한 궁극적인 선택으로 핵개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영변의 핵시설은 이제 북한의 생존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징이자 국제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게 되었죠. 이는 단순히 위협적인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체제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극한의 절박한 생존 의지의 강력한 발현이었던 겁니다. 믿었던 동맹국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전례 없는 고립감 속에서 북한은 이제 핵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손에 쥐고 국제사회에 맞서려 했던 것이죠. 의지했던 동맹국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며
북한은 상상조차 못했던 고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핵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믿었던 동맹의 붕괴가 가져온 전대미문의 고통 속에서 외부 의존을 끊고 생존을 위해 선택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고립의 시작을 알리는 비극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소련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마치 댐이 터져 물이 휩쓸려 내려가듯 수십 년간 의존해왔던 원조와 무역체계가 한순간에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죠.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 연료와 원자재 공급은 끊겼습니다. 도시를 밝히던 전력난은 심각해졌고 농업 생산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마저 끊기자 북한 사회는 문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혹독한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온 나라가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에 갇힌 듯 했죠. 식량 배급은 중단되거나 턱없이 부족해졌고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황량한 농촌 풍경 속에서 지친 주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야만 했고요. 이 시기는 북한 주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의 기억으로 깊이 새겨졌을 겁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홀로 남겨진 배가 스스로 돛을 고쳐 메고 항해를 계속해야 하는 것처럼 북한은 이제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북한 지도부는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다시금 내세우며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외부의 도움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니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군부대와 주요 현장을 끊임없이 시찰하며 흔들리는 민심을 붙잡고 체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생존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위하고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굳건히 지킬 마지막이자 궁극적인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믿었던 동맹국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전례 없는 고립감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한 궁극적인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영변의 핵시설은 이제 북한의 생존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징이자 국제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게 되었죠. 마치 작은 섬나라가 거대한 해일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거대한 방파제를 쌓아 올리려 했던 것처럼 북한은 핵을 통해 외부의 강력한 위협에 맞설 최후의 보루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지했던 동맹의 붕괴가 초래한 전례 없는 고난 속에서 북한은 외부 의존을 끊고 핵개발이라는 극단적인 생존 전략을 선택하며 스스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북한이라는 체제의 모든 것을 뒤바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처절한 생존 본능과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가져온 비극성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선택은 불가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길은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날 북한의 외교 노선, 독특한 경제 구조, 그리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핵개발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초 소련의 갑작스러운 배신이 북한에 미친 충격과 그 이후의 처절한 변화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국제관계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